네, 이번에 전문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경 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50대 백신 접종 예약 불통된 거요. 시스템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예. 이 서버가 되질 않습니다. 예. 대기 상태가 너무 오래 걸리고 대기에서 들어가더라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도 있고요. 날짜 자체도 클릭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거 예측을 못해서 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방역과 이 백신은 조금 분리를 해서 각각 책임을 좀 지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예약 사태는 사실은 방역이라기보다는 백신 접종의 어떤 이런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백신 물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특히나 0시부터 이거를 하게 했고 오늘도 보니까 저녁 8시부터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이 컴퓨터를 다루는 분도 있지만 수면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0시부터 하셨던 분들은 예약을 상당히 잘 하셨어요. 새벽 4시, 5시. 하지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든지 난 오늘 일과가 있고 직장 생활하고 오후나 내일쯤 하겠다는 분은 아무도 예약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수강 신청이나 어떤 시간 신청을 할 때는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저녁 시간이 아닌 오전 시간부터 해주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한 번에 이 많은 수백만 명 사람을 접종을 예약을 하는 것보다는 나이별로 59, 58은 월화, 56, 57은 수목 이런 식으로 조금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했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약이 됐을 거고 이번에 예약을 못 하신 분은 다음에 접종이 당연히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54세부터 예약을 하거든요. 그분들까지 같이 합해지게 되면 더 혼란이 올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방역당국 관계자 얘기로는 정은경 청장의 꼼꼼함 때문이다. 그런 해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백신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받은 것도 문제다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3분기에는 백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예약 기간에 예약만 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정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백신 물량이 지금 수급이 된 건 확실하게 된 거는 180만 정도니까 예. 그 상태에서 예약을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면 예약을 하고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있는 것만 예약을 받으시겠다는 거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외래 예약을 받을 때 제가 외래 예약 받을 수 있는 수만큼만 받거든요. 예. 네. 마찬가지로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예약을 받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을 때는 예. 반드시 물량 수급이 정확히 언제 얼마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네. 우리는 몇 명까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걸 좀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급 물량에 따라서 예약을 받는다고 고지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사전 예약을 못한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이 사전 예약을 오늘 재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아까 지적을 하셨던 네. 것처럼 이번엔 자정이 아니라 저녁 8시부터 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8시부터 받으면 그때 이제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럼 0시부터는 아마 거의 작동을 못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왜 시간을 이렇게 한밤중에 시작을 하겠는지 저는 예약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0시부터라는 그 예.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한 9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듯이 이건 수강 신청이 아닙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편한 시간에 예약을 하고 네. 그 2주 동안에 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앞으로 수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백신 수급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스크 유일제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세, 59세가 조금 더 고령층이죠. 예. 54세, 55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씩 나눠서 예. 예약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전체 방법은 아닌 게 그렇게 예약을 한 후에 만일 예약을 못 하신 분은 마지막 날에 또 전부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 신청도 왜 나중에 유예 기간을 두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예약하려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죠? 그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예약도 오늘 저녁 8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과부하가 드네요. 충분히 예. 걸릴 수 있고요. 이분들도 연세가 많은데 그분들이 밤에 컴퓨터를 작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자녀분들이 대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전화 예약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전화는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화 예약을 하실 수 있게 고령자분들은 좀 같이 투 트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물량 있는 것만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항의도 있는데 또 방역 당국 설명 들어보면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이게 매주 물량을 협의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철저하게 알 수가 없다는 또 해명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매주 협약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협약이라는 건 그도 한두 달 간격을 두고서 하지 이번 주에 예약하고 다음 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가능하면 한 달 정도의 물량은 미리 확보를 해서 그 상태에서 예약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우리가 예약을 할 땐 적어도 일주 단위로 예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저희가 휴가를 예약을 해도 최소한 2주 정도 예약을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합니다. 예. 네, 3분기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 2차 접종을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다. 그래서 접종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접종이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불편 없이 접종 예약과 그리고 접종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5세, 59세 이분들이 사전 예약을 다시 하면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이것도 참 관심 사안인데 네. 접종은 8월 7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제가 아까 트라이를 해봤다고 말씀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딱 오전 시간이 넘어간 시간 이후로는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우리가 접종하는 기간이에요. 예. 근데 7월 마지막 26일부터는 아예 그 주는 예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예약하는 분은 당연히 8월 첫째 주부터 예약이 접종이 되니까 아마 그 더로 밀릴 수는 있을 것 원래 같습니다. 나왔던 그 일정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뒤로 가는 건가요? 만일에 정부가 백신 물량이 확보가 됐다면은 8월 첫째 주까지가 이제 59세부터 55세까지 접종이 가능하고 예. 8월 첫째 주로 아마 예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물량 확보가 여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직원들도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물량은 또 확실히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지금, 분들이 네, 많습니다. 교직원들은 화이자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확보는 된 것 같아요. 화이자는 그래도 한 번에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마 그쪽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예약과 이 접종 일정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네. 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백신 물량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문제는 백신 분량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예약을 하려면 정말 그날 밤을 안 자고 예약을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각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백신 물량이 3분기에는 뭐 6천만 명 이상, 8천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국민 입장에서는 8월 첫째 주에 하거나 둘째 주에 하거나 8월 이내로 맞을 수 있다면 안심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빨리 그만큼 한 달 빨리 맞는다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예. 내가 언제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부가 정확한 발표를 해주시면 이런 불안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온 국민이 백신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확진자 수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늘 속보 전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1,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다음 주에는 2,000명 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이 1,3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평일에는 뭐 2,000명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어제는 사실은 월화라 가장 그 주말 효과가 조금 나타난 거라 그 정도면 보통 기본적으로 3,400명 이상은 올라가게 되어 있었고 지금 1,600명이 넘은 거는 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델타 변이가 정말 전파력이 빠른 것이요. 예. 우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질 않고 어느 단계에서 포물선을 쫙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뭐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뭐 성인 1차 접종은 거의 90% 육박을 하는데 어제가 36,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접종을 한 경우에는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이 많고 지금 델타 변이도 보시면 이제 고령층이나 조금 기저질환, 젊은 층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중증이 아니라 조금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이 예. 많으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전파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확진자는 늘 거는 분명하고 지금 나오는 확진자는 최소한 2주 전부터 예. 감염이 되신 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월요일부터 우리가 단계를 올렸지만 이 네. 효과를 보기에는 최소한 2주 이상 걸리고 2주 후라도 이 정도 유지를 하면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단계 격상뿐 아니라 이 확진자들을 보시면 물론 저녁에 모임을 하시게 되면 훨씬 잘 걸려요. 밀폐된 공간에 식사나 이런 걸 같이 하시면 100%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20대, 50대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에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직장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2주 정도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사업에서는 조금 재택근무를 권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는 지금 비수도권이 격상이 너무 늦어요. 아. 예, 오늘 발표하신 거 가지고는 저는 효과를 보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2단계는 맞습니까? 네. 예. 비수도권도 3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가서 수도권과 유사하게 가야 되고 지금 비수도권이 보시면 전체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은 감소하고 비수도권이 올라가죠. 그 말은 둘 다 같이 올라가는데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차단을 하지 않으면 1주, 2주 후에는 수도권 못지않게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확산세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우점화됐다. 그러니까 우세한 그런 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목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주목해야 될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인데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람다는 작년 8월에 페루에서 발견이 됐는데 올해 4월에 페루에서 97% 점유를 했고요. 남미를 중심으로 한 29개국에 발견이 됐지만 발견이 안 된 나라도 이미 들어와 있을 거고요. 저는 국내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굉장히 검역이 좀 자유로운 편에 속해요. 예. 단지 나타나지 않았고 하지만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우세종이 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페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의료 체계의 취약점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람다 변이는 관심 변이에 들어 있어요. 우려 변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항상 변이가 유행할 때는 국내는 들어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검역을 강화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은 저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변이 대비도 잘해야 되겠고 델타 변이가 지금 우점화됐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되고 확진자 수도 2,000명이 넘을 경우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기 때문에 뭐 병실이 부족하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 젊은 층에 많이 감염이 되고 그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활동력이 적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니까 감염이 적은 거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가 증상을 아시겠지만 감기처럼 코감기, 목감기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증상이 아주 경미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게 전파를 많이 시키는 특징이 있어서 젊은 층에 많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확진자가 많이 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국내에는 지금 생활치료시설이 들어가지만 하루에 지금 2,000명씩 나오면 다 입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저는 연령을 제한해서 30세 미만은 재택, 30세 이상은 생활치료 입소,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뭐 천식이 있다든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생활치료 입소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되고 집에 있더라도 본인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는 일주일을 경계로 나빠지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측정할 수 없는 거를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집에서 본인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의료진이 다 전화를 할 수가 없겠죠, 매번. 그렇죠. 그리고 생활치료시설도 생활격리소가 아닌 치료시설 개념으로 지금 환자가 많아지면 병동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감염 병동 중환자에는 의료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을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입원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서도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라는 게 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발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옮기고, 그 전이라도 다른 증상이 조금 악화가 되거나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정도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이제는 치료 방침을 바꿔야지 이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항체 치료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도 원활히 되질 않는 걸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히 주말에 입원을 해요, 환자들이. 예. 한 수요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니까 좀 지켜보다가 주말에 나빠진 금요일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병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요일, 토일은 의료진이 적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그때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항체 치료제는 뭐 데이터가 어제도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70% 이상 중증을 감소시키고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기본적으로 70에 90%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일주일 이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병상은 최대한 우리가 감소를 할 수 있게 의료 체계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연일 최대치기 때문에 또 더 악화될 상황도 좀 저희가 네.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